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1월 2일입니다. 또 돌아오는 월요일장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앞으로의 전망이 어떨지, 최근에 공시가 나온 것도 있었기 때문에 요거 관련 내용을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31일 날에는 거래처의 거래 중단 정정 공시가 나왔어요. 내용은 한번 제가 다뤄드리긴 했는데, 한수원과의 이제 소송 관련해가지고 원래는 입찰 제한이 걸렸었죠. 근데 요게 어쨌든 1심과 2심에서 두산의 승리로 진행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뭐 3심이 진행될 수도 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1심과 2심이 모두 두산의 승리였기 때문에 3심과도 판결이 바뀌진 않겠죠. 악재였다가 악재가 좀 지나갔다. 이 정도로 좀 알아주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 내용 한번 다뤄보려고 하고요. 또 그 전에는 29일 날 투자주의 공시가 떴어요. 보통 이제 투자주의가 걸리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오르면 걸리는 거고요. 요 다음이 뭐죠? 그 다음에 투자 경고 종목이 됩니다. 더 많이 오르면 투자 경고, 투경이 되고요. 더 오르면은 투자 위험에서 이제 거래 정지가 걸리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패턴들, 아직은 투자 주의이기 때문에 특별한 제재는 없어요. 하지만 더 오르게 되면 투경 종목이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요거 한번 풀어드리려고 해요. 투경이 되면 이 패턴이 있거든요. 이 패턴이 굉장히 일정하게 나옵니다. 요거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정말 1000만원짜리 유료 강의에서 보실 수 있는 매매 기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매매 기법도 다뤄드리려고 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정말 10%는 거저 먹을 수 있다. 제대로 걸리면 180%도 그냥 쉽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런 기법이니까 오늘 영상 집중해 주시고, 제가 뒤에는 또 선물까지 준비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선물은 뭐죠? 종목이죠. 이것 또한 대박 종목이고요. 최소 100% 정도 노려볼 수 있다. 먼저 이 정도만 말씀드려 볼게요.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해주실 건 있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뭐죠? 두산 에너빌리티의 역사적 신고가예요. 자, 많은 분들이 두산 에너빌리티 신고가가 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역사적 신고가까지 대략 60% 정도밖에 안 남았죠? 최근에 오른 거 보세요. 3만원 구간에서 거의 10만원까지 갔습니다. 3배가. 그렇다면 역사적 신고가 100%도 안 남았잖아요. 충분히 달성 가능하고요. 결국 매출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 센터 계속해서 지금 짓고 있는데 이거 전력 공급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결국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다 에너지, 전력을 공급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두산이 앞으로 미래다. 삼성전자가 지금 미친 듯이 치고 가고 있는데 얘는 지금 당장 매출이 나와서 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두산은 아직 이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폭발적인 매출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기대감만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이다 보니까 살짝 뭔가 아쉽죠. 그렇다고 해서 안 간 건 아니에요. 사실 저점 기준으로 한 2만원 기준으로 봤을 때 10만원 간 거면은 5배 간 거죠. 400% 올랐어요. 이 무거운 종목이 400% 갔습니다. 하지만 더 간다. 왜? 앞으로 매출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다가올 미래 두산 에너빌리티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댓글창에는 우리가 모두 다 염원하고 있는 신고가라고 한 번씩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리려고 했던 게 기법 강의 한번 해드린다고 했어요. 투자 경고에 걸리게 되면 일정한 패턴이 있기 때문에 요거 너무나도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이거 한번 알아두시면 평생 써먹으실 수가 있거든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만큼 정말 집중해 주시고 앞으로 평생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투자 경고에 걸리게 되면요, 일단은 두산 에너빌리티 말고 대표적인 종목 최근에 HJ중공업이 있었거든요. 자, 얘가 투경이 걸렸을 때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봐볼게요. 자, 얘는 8월 13일 날 지정이 됐어요. 그럼 그 다음날 바로 투경 종목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정을 보시게 되면요, 자, 요날 공시가 나왔고 요 날부터 다음날부터 바로 투경 종목이 됐습니다. 그러면 잘 들으세요.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4일에서 5일이 조정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또 얘도 실제로 카운팅을 해보면요, 하나, 둘, 셋, 넷. 정확하게 4일째 된 날로부터 반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슈팅이 나왔죠. 단기 180% 갔어요. 자, 이날, 네 번째 날 진입을 했으면은 최대 180%까지 수익이 가능했다. 자, 투경에 걸린 이후 4일에서 5일 조정이 나온다. 이거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한 가지만 보면 못 믿으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례를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자, 원익홀딩스라는 종목이고요. 얘는 투경이 최근에 대대 상승을 해주면서 2번이나 걸렸어요. 최근에 걸렸던 거는 8월 13일 날, 요날 투자 경고 종목이 지정이 된다라고 공시가 나왔고, 그 다음 날부터 지정이 된 거예요. 자, 언제부터냐? 자, 요날 공시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저녁 8시에 나왔고요.
이날부터 경고 종목이 됐어요. 카운팅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일째 된 날부터 바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얘는 단기 몇 프로 갔죠? 얘는 대략 40%. 자, 네 번째 날 진입했다라면 최고점 대비 40%의 수익이 가능했다. 근데 얘는 한 번만 걸린 게 아니죠. 그 전에도 걸렸습니다. 9월 11일 날에 걸렸었네요. 자, 요 날 공시 나왔고요. 그 다음 날부터 지정이죠. 카운팅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또 네 번째 날 이후 다섯 번째 날부터 반등이 바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 네 번째 날 진입했으면은 최고점 대비 무려 187% 수익이 가능했다. 너무나도 쉬우면서도 엄청나죠. 자, 지금 두 개의 사례를 좀 보셨어요. 사실 원익홀딩스는 두 번이 일어났기 때문에 총 세 번의 사례를 보신 거나 다름없죠. 자, 이번에는 같은 원전주도 한번 확인해보고 BHI. 자, 얘도 투경에 걸렸었어요. 자, 얘는 7월 28일에 걸렸고 29일 날 경고 종목이 됐습니다. 자, 이때는 웨스팅하우스 노이즈가 같이 있었던 그 시기랑도 비슷하죠. 자, 요 날 공시가 떴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투경 종목이 됐죠. 카운팅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얘는 첫 번째 날부터 반등이 나왔네요. 자, 그리고 요 날 진입을 했으면은 저점 대비 60% 수익이 가능했다. 너무 쉽죠? 4일에서 5일이 조정이 나온다. 이게 다예요. 단 어쨌든 섹터의 흐름이 좋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 주도주여야지 잘 먹힌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볼게요. 자, HJ중공업도 보셨고 BHI도 보셨고 원익홀딩스도 보셨고 이번엔 하이드로 리튬을 보겠습니다. 자, 얘는 언제 걸렸냐? 7월 22일. 그러면 다음 날부터 지정 7월 23일 날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자, 이날이 22일이에요. 요 날 공시 떴고 그 다음 날부터 카운팅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는 대박이었어요. 왜 대박이냐? 요 날이 다섯 번째 날인데 요 날 진입하셨으면 종가 베팅 하셨으면 자, 이날 다음 날 시가가 보시죠. 29.9% 점상으로 시작했습니다. 자, 하루 종배에서 바로 다음 날 점상을 먹었던 그런 매매 기법이었다. 정말 대단하죠? 제가 괜히 그런 1000만 원짜리 유용한 기법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안내해드린 만큼 이 정도 알려드렸으면 구독은 눌러주셔라. 좋아요도 눌러주셔야죠.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볼게요. 자, 하이드로 리튬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7월 22일 날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 된다라고 8시에 공시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투경 종목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투경 종목이 된 날로부터 4일에서 5일이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다. 그리고 우리는 4일차 혹은 5일차 때부터 분봉이 우상향하는 흐름으로 나온다라면 그때부터 분할로 진입하시면 돼요. 근데 얘는 어쨌든 네 번째 날에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다섯 번째 날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았고 요 날 만약에 종가 베팅 혹은 장중에 들어갔다라면 바로 다음날 점상을 먹을 수 있었다. 너무 쉽죠? 일단 투경에 걸리게 되면요.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은 게 투자주의는 아무런 제재는 없어요. 근데 그 다음 단계인 경고로 넘어가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미수도 안 되고요. 신용도 못 씁니다.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리스크 있는 종목이라고 증권사에서 판단을 해서 미수 신용이 둘 다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유동성이 떨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떨어진다. 하지만 우리는 이 패턴을 알았으니까 오히려 이런 종목만 나오면 너무나도 좋죠. 투경 종목이 나오면 우리는 앞으로 이 패턴, 이 매매 기법을 무조건적으로 사용하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은 사례를 한 4가지 정도 보여드렸는데 앞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이 계속해서 이런 공시가 나온다라면 관찰을 해보시면서 정말 이 기법이 먹히는지 안 먹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먹힐 수밖에 없는 게 자, 해제 요건에 보시면요. 10일째 되는 날 다시 투경 종목이 풀리는지 이어지는지 판단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슈팅이 잘 안 나오죠. 물론 정말 소형주에서는 거래 정지까지 그냥 무시하고 올라가는 애들이 있죠. 근데 그런 애들의 특징은 시가총액이 보통 2천억 미만입니다. 이런 애들은 논외로 치고 우리가 시가총액이 그래도 5천억 이상이 되는 그런 종목들에서 매매를 한다라면 충분히 잘 먹히고 10일째 되는 날에 판단을 하기 때문에 10일 전까지는 웬만하면 강력한 슈팅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 예를 들면은 조정이 나온 이후에 반등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V자 반등이 나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런 구간에서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매수를 하고요. 이런 구간에서 털리죠. 그리고 나서 올라간다. 그래서 내가 사면은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는 말이 이런 것들을 모르셨기 때문에 늘 겪어왔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구간에서 이제 진입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구간에서 진입을 하자. 이게 이 패턴을 모르신다라면 어떻게 느끼죠? 자, HJ중공업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반등이 나오면서 슈팅, 요게 패턴인데 계속해서 상승 추세에 있다 보니까 잠깐 눌리고 올라가겠지라고 시장 참여자들은 생각을 하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알았잖아요. 뭐를? 투자 경고에 걸리면 어떤 식으로 가는지. 이거 정말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지인분들에게 알려드리지 말고 우리끼리만 사용하자. 왜냐? 기법이라는 게 결국 시장에 많이 노출이 되면요, 잘 먹히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영상을 봐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역시도 점점점 기억에서 잊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마세요. 진짜 잘 먹히고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기법입니다. 요것만 알아두셔도 진짜 10%는 그냥 거저 먹을 수 있다. 아까 보셨죠? HJ중공업은 180%까지도 갔어요. 그래서 이런 V자 패턴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런 구간에서 진입하지 말자. 요 매매 패턴 모르면은 항상 이런 구간에서 개인들이 진입을 하거든요. 눌림 매매한다고 진입하시죠. 근데 아니었다. 최소 4일에서 5일은 지켜봐야 된다. 투자 경고에 걸리게 되면. 요거 기억해 두시고, 이제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라면 투자 경고 말고도 또 다양한 매매 패턴 기법이 있죠. 투경과 비슷한 매매 기법이 뭐가 있죠? 단일가가 있죠. 단일가 거래 같은 경우도 이거 일정한 패턴이 있거든요. 제가 기회가 된다라면 단일가 패턴 기법도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앞으로도 제 영상을 많이 봐주셔야 되고, 그러려면 필요한 게 뭐죠? 구독이죠.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많이 눌러주셔야 제가 기법 강의도 해드리고 계속해서 다른 종목들도 안내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알려드렸으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일날 요거 관련해서 공지가 나왔죠.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가 요 한빛 원전의 시공에 참여를 했었는데 요게 계속해서 균열이 나왔던 그런 구간이 있었어요. 근데 요거에 대한 부분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원자로 헤드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잘못된 재질이 원래는 니켈 합금으로 시공을 했었어야 되는데 스테인리스 재질로 시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정상적으로 했다라고 보고를 했다 보니까 한수원에서 요거를 제재를 가한 거죠. 야, 니네 이제 국내는 입찰 못해 라고 제재를 가했는데 여기 이제 법원에서 이제 소송을 간 거죠. 두산 에너빌리티는 억울하다. 한수원은 이거 니네가 잘못한 거 아니냐 라고 했는데,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1심도 두산에 이겼고요. 2심 역시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겼습니다. 당시 이제 두산 중공업 시절이죠. 이 시절에 어쨌든 외주를 줬던 부분에 있어서 두산 에너빌리티, 당시 두산 중공업이 관리 감독한 건 맞으나 이것까지는 정확하게 좀 알 수 있었던 부분은 없었다. 이건 실수할 수도 있었다. 그런 정도로 좀 인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심 두산 승리, 2심도 두산 승리. 그렇기 때문에 한수원이 이제 3심까지도 진행을 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1심과 2심이 모두 같은 판결이면 3심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거의 없죠. 1심과 2심이 판결이 다르다고 하면은 요건 3심을 가볼 만하죠. 하지만 1심, 2심 모두 같은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두산이 승소로 이제 끝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엄청난 재료로서, 모멘텀으로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를 부양할 정도는 아니다. 악재가 있었던 게 단기 악재였죠. 단기 악재가 해소가 됐다.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중요한 건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 흐름인데, 아쉽게도 이따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갔을 때도 그랬어요. 뭔가 원전 관련에 대한 얘기를 기대했는데 이번 에이펙 때도 별다른 내용이 없었다. 이게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결국 이 원전에 대한 부분은 다가올 미래죠. 왜 그러느냐? 미국에서 지금 메타라는 빅테크 기업 아시죠? 자, 얘네가요, 채권까지 발행해서 36조를 조달을 한다고 해요. 이거 지금 발표되면서 당시 목요일이죠. 이번 주 목요일에 메타 주가가 10% 넘게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돈을 빌리는 거에 대한 부분에 안 좋게 판단을 한 거죠, 시장에서는.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건 바로 요거죠.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이런 글로벌 빅테크조차도 계속해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이거 지금 조달하면서 무려 180조가 몰렸다고 해요. 그만큼 시장의 관심이 결국 데이터 센터를 기점으로 해서 이 데이터 센터에 계속해서 투자가 된다는 모습을 알 수 있고, 근데 데이터 센터 계속 짓잖아요. 계속 지으면 뭐예요? 한 100개 지으면 뭐 하나요? 전력이 부족하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 그리고 이번에 젠슨 왕이 와서 어떤 선물을 해주고 갔죠? GPU를, 엔비디아에서 가장 최신에 만든 블랙엘이라는 GPU를 우리나라 한국에 우선 공급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갔어요. 우리나라로서는 굉장한 호재죠. 근데 그러면서 단도조항을 다뤘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뭐냐? 한국에 데이터 센터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됐을 때,
전력 인프라가 구축됐을 때 우선 공급해주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전력 인프라도 구축이 돼야 된다. 결국 두산 에너빌리티의 산업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이런 내용도 있었잖아요. 물론 이게 일본 관련해서 일본도 같이 미국에 원전 투자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요것 때문에 두산이 살짝 내려갔던 것도 있었습니다. 왜냐? 일본도 어쨌든 원자력 기술력이 있는 나라죠. 그렇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 일본이 진출하게 되면은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의 설 자리가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나라와 일본은 약간 차이점이 있죠. 어쨌든 일본은 지금 설계, 시공, 운전까지 이걸 한 번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일본 역시도 웨스팅하우스의 어떤 기술력이 엮여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용을 못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토탈 패키지가 가능하죠. 설계도 가능하고, 시공도 가능하고, 운전도 가능하고, 이 모든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랍에미리트의 원전 4기를 동시에 지으면서 우리나라의 최장점이 뭐죠? 약속을 잘 지킨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나라가 더 우선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 중심에는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슬슬 이제 매출이 하나둘씩 일어나고 있어요. 국내 첫 미국 대형 원전 참여. 자, 현대건설 참여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수주가 쌓이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를 부양할 거예요. 다만 아직은 어떤 협력, MOU에 대한 얘기가 많고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폭발적인 상승이 살짝은 아쉽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가고 있는 가장 첫 번째 원인 뭐죠? SSD, 이 D램, 얘네들 레거시 반도체라고 하죠. 얘네들이 실제로 데이터 센터에 계속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이로 인해 지금 이번 3분기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잘 나왔죠. 근데 4분기도 더 잘 나올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28년까지 계속해서 반도체 슈퍼사이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매출이 나온다면 28년까지 좋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우리는 생각을 해야겠죠. 물론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도 서서히 매출을 끌어올리면서 역사적 신고가 충분히 달성이 가능하지만 자, 우리는 투자자로서 이것도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현재 어쨌든 시장의 가장 탑픽은 반도체다. 삼성전자가 여전히 좋고 9월 달부터 슈퍼사이클이 나왔다고 하죠. 근데 요 2달 동안 무려 45%가 올랐습니다. 삼성전자가 45% 오르면 사실 밑에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은요 최소 100%예요. 실제로 후성 같은 종목, 후성은 소부장 중에 소재를 담당하죠. 얘는 100% 같고요. 심택은 150% 같습니다. 얘는 부품 회사죠. 그 다음에 장비 회사는 테크임이 있죠. 얘는 단기 170%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투자자로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중요하지만 현재 시장의 가장 강한 섹터는 반도체인데 반도체가 무려 28년까지도 좋다라고 하면 최소 내년도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러면 포트에 반도체 종목 1개에서 2개는 가져가셔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반도체 종목을 하나 선물로 가져왔다고 말씀드렸죠. 소부장 중에 장비를 담당하는 회사이고요. 차트부터 한번 봐볼게요. 차트 보시게 되면 이때 고점을 찍었을 때가 사실 삼성전자 고점 찍었을 때랑 일치하죠. 엔비디아 납품 기대감 그것 때문에 올랐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 엔비디아의 HBM이 납품을 못하게 됐죠. 기술력의 부재로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얘도 같이 하락을 해죠. 왜 그러느냐? 이 종목이요. 삼성전자의 매출이 굉장히 비율이 높습니다. 50% 이상 나와요. 삼성전자의 후공정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이고요. 하이닉스도 물론 하죠. 하지만 하이닉스는 좀 작다. 어쨌든 주력은 삼성전자, 주 고객사는 삼성전자이고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주가 흐름이 매우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상승 흐름이 나오는 것도 삼성전자가 주가가 좋아지면서 얘도 같이 주가를 돌려주고 있고 거기에 거래량을 동반했죠. 그렇다 보니까 이 거래량의 주체가 외국인과 기관이에요. 외국인은 연일 매수에 들어오고 기관도 마찬가지죠. 근데 개인은 판다. 전형적인 수급주의 흐름과 동일하죠. 개인들이 파는 이유는 사실 한계예요. 여기서 물렸던 개인들이 어느 정도 본절이 왔던 시점에서 나가기 시작하죠. 근데 우리는 공부하는 투자자지 않습니까? 지금 반도체 업황이 계속해서 좋다라는 거 알았어요. 언제까지? 최대 28년까지. 물론 28년까지 간다라는 걸 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보수적으로 잡아도 앞전 삼성전자 슈퍼사이클 때 사례를 보더라도 삼성전자는 실제로 최소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차트가 우상향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번 9월 달부터 사이클이 왔다라면 내년 여름까지는 여전히 반도체 사이클이
좋겠구나 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고, 이미 이 종목 역시도 외국인과 기관이 집중적으로 매집에 들어왔죠. 그렇다라는 건 이 종목 역시도 조만간 반도체 사이클에 올라탈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파시고 이거 사세요는 아니죠. 두산 왜 파세요? 결국 다가올 미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도 매출이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신고가 충분히 달성 가능합니다. 요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다만 우린 투자자적인 접근을 하자면은 반도체 사이클이 왔다는 거 알았고 반도체 종목이 오를 거 알잖아요. 그러면 포트에 한 개에서 두 개는 가져가 보되 비중을 10%에서 20% 정도 소액은 한번 담아보자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장기적인 관점 아니고요. 단기적인 요 라인이죠. 대략 한 100% 되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 한번 노려보고 기간은 언제까지? 11월에서 12월까지만 봐보자. 어차피 두산은 중장기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당장 올해 연말에도 매도 못하십니다. 하지만 얘는 충분히 스윙 관점으로 접근해서 이런 스윙 노려볼만 하잖아요. 아까 보셨죠? 우성이 단기 100% 갔습니다. 심택은 단기 150%, 테크윙은 170% 갔어요. 충분히 이 종목도 가능하죠. 왜? 외국인과 기관이 이미 매집이 끝났잖아요. 출발할 일만 남았고 정말 소액은 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2809-2561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두산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확인하는 대로 좀 빨리 안내 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안내 드릴 거냐? 종목명이 뭔지, 매수가는 어디서 잡으시면 되는지 이렇게 제가 안내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보고 있으시다면 일요일 아마 늦은 저녁이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우리 월요일 정규장에는 진입할 수 있게끔 제가 최대한 빨리 안내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올라가는 거 보고 사면 안 돼요 하시는데 안 되죠. 아까 후성 100% 갔어요. 심택 150% 갔어요. 테크잉 170% 갔습니다. 돌아서면은 최소 50% 올라가 있다. 우리는 공부하는 투자자, 반도체 업황이 좋다라는 거 확인하셨어요? 그러면 이 종목 빨리 저점에서 잡으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라갈 때 잡는 그런 투자자가 아니라 미리 올라가기 전에 잡아보자 라고 말씀드릴게요.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두산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번호 12 누르시기 귀찮으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 더보기라고 있어요. 이 더보기를 눌러주시면 이 파란색 링크가 나오는데 이 링크가 이상한 링크 아니고요. 이 상단에 있는 번호랑 이 링크 뒷번호랑 일치하죠. 그래서 핸드폰에서만 눌러주셔야 작동을 하고요. 핸드폰에서 눌러주시면 바로 문자를 보내실 수 있는 창으로 자동으로 이동을 해요. 거기서 두 글자 두산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확인하는 대로 오늘 늦더라도 한번 안내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일 정규장, 월요일 정규장에는 꼭 진입을 해보자 라고 말씀드릴게요. 높은 확률로 월요일에도 반도체가 좋을 겁니다. 삼성전자가 역사적 신고가 달성 다시 해줄 걸로 보고 있고요. 우리는 삼성전자를 노리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와 거래하고 있는 소재 부품 장비 회사를 노려보자 라고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오픈 AI, 엔비디아, AI 속도전, 결국 데이터 센터에 투기 과열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투기 과열 사실 내용 자체는 좋지는 않죠.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건 데이터 센터를 계속 짓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그러면 전력 인력난 발생합니다. 특히 전력난은 무조건적으로 오죠.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여기에 하나 둘씩 수주를 하면서 결국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제가 이것도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SMR의 추정 매출인데 25년 같은 경우는 1000억도 안 돼요. 근데 26년에는 3000억까지 예상을 하죠. 3배가 올랐습니다. 이때도 2배에서 3배 오르죠. 이때는 2배, 이때도 2배. 2배 이상씩 계속 올라가요, 매출이. 이렇게 매출이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두산 주가도 올라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지금은 아직 협력 단계 혹은 기업들의 투자 단계에 있다 보니까 아직 두산이 본격적으로 수주를 하는 단계는 아니라서 뭔가 삼성전자처럼 시원시원한 모습이 안 나오는 것 뿐이에요. 하지만 곧 다가올 미래고요. 요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다만 중간중간에 이런 노이즈가 나올 거예요. 이런 내용도 나오죠. 미국 원전주 연일 폭락의 버블 공포 엄습. 자, 이런 기사 나오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 떨어뜨리겠죠. 그런데 전혀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당연히 지금 오른 건 기대감으로 올랐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정 나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다만 두산 특성상
항상 올려주고 횡보, 올려주고 횡보, 요 패턴 계단식 상승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일단은 요 구간에서 어느 정도 조정은 예상해두자. 하지만 두산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락하는 건 아니죠. 실제로 요 박스 구간 있잖아요. 이때도 정말로 외국인과 기관 입장에서 거품 구간이었다고 판단됐죠? 바로 공매도 때리고 주가 내려갔어요. 하지만 기계적으로 요 구간에서 6만원 라인에서는 반등이 나왔죠. 물론 요 구간에서는 웨이팅 하우스 노이즈가 있었고 요거는 예외로 치더라도 항상 이런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죠. 왜? 외국인과 기관이 이 구간에서는 항상 매수를 해줬어요. 이 구간이 기대감으로 오른 것도 맞지만 사실 이 정도 밸류에이션 자체는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의 미래 가치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산의 적정 주가는 여기는 맞아 라고 외국인과 기관이 판단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주가가 더 내려올 수는 있지만 그래도 걱정하실 거 없고요. 결국 오히려 내려오면 기회예요. 산업의 방향성 흐름 자체가 결국 데이터 센터를 계속해서 짓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게 많이 지어지면 지어질수록 두산 에너빌리티가 필요하잖아요. 뭐가 필요하죠? 원전, 그 다음에 SMR. 이게 무조건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두산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국 2030년 글로벌 1위. 무슨 일이죠? 원자력 발전 1위. 자, 미국 지금 급해요. 중국은 지금 정부가 주도하에 계속해서 원전을 짓고 있죠. 하지만 미국은 이 원전을 짓기까지 계속해서 검토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5년에서 6년 걸리죠. 근데 이것조차도 지금 6개월로 단축하는 그런 법안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중국 잡아야죠. 중국도 결국 AI에 지금 패권 잡아가려고 원전 짓고 있는 건데 미국이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더 빨리 원전을 지을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결국 두산의 시간이 오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투자자로서 시간에 좀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결국 오를 거고 이미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 대형 원전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두산 역시도 마찬가지고 이미 두산은 가스터빈 지금 수출했잖아요. 어디라고 지금 추측하고 있죠? 테슬라를 만든 일론 머스크가 만든 XAI의 가스터빈 수출했다고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근데 추가적으로 계약까지도 현재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수주 잔고가 계속해서 쌓인다라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는 삼성전자처럼 충분히 신고가 갱신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추가적인 내용이 나온다라면 제가 영상을 통해 안내 드릴 거고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런 노이즈가 중간중간 나올 거예요. 절대 흔들리지 마셔라. 오히려 주가가 6만 원까지 내려오면 기회예요. 예, 기회라고 생각해 주시고 추가 매수 하셔도 좋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이런 추가 매수 타점 같은 경우 제가 판단 된다라면 영상을 통해 안내 드릴게요. 그렇다면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이 해주셔야 될 거는 구독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구독 안 눌러주셨으면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좋아요도 한 번씩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영상이 두산은 초반에 좀 얘기가 없었긴 했는데 사실 대박 매매 패턴 제가 알려드렸어요. 투경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요거 정말 평생 써먹으실 수 있으니까 오래오래 기억해 두셨다가 앞으로도 이런 종목 나오면 매수 한번 소액이라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예, 충분히 잘 먹힌다는 것일 테고 대신 굳이 다른 분들에게 말씀하지 마셔라. 요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가 너무 길어졌는데 영상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